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근대 시기에 속하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서양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전통춤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이와 함께 근대 시기의 새로운 춤문화 중 신무용의 탄생 배경, 그리고 최승희로 대표되는 여러 무용가들의 신무용 활동을 살펴본다. 학습 목표: 대한제국과 근대 시기의 춤문화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왕직 아학부 기생조합과 권번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신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최승희, 조태권 등 근대 시기의 신무용가들에 대해 알 수 있다. 20세기 초 한성준의 전통춤의 무대화 작업 등 전통춤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 대한제국 시기의 춤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말기는 격변과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 이 근대적 개혁을 시작으로 다양한 서양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 한반도는 강국들의 이 전투의 장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1895년에 일어나는데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조선을 국호를 바꿉니다. 따라서 조선 말기는 대한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1904년부터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또한 일본의 승리가 되면서 1905년 을사조약이 대한제국과 일본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1907년 대한제국의 제2대 순종이 황제가 즉위를 하고요.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대한제국기의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호가 개방되어서 서양 문화들이 물밀듯이 유입되는 시기가 이 대한제국기인데요. 1902년 서양식 왕실 극장인 협률사를 시작으로 서양식 극장들이 우리나라에 설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협률사는 1908년 민간극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각사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협률사 또는 원각사라고 만나시면 같은 동일한 극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고 왕실극장이었는데 민간극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극장을 제외하고 광무대, 단성사, 연흥사, 장안사 등의 서양식 사설 극장들도 이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특정한 계층들, 궁중의 왕실이라든지 양반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대상을 위한 공연이 시작이 되었다면 이때는 대중들을 위한 공연이 극장이 등장을 하면서 이 공연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장들의 흥행은 기존의 이 전통적 춤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시대는 춤의 향유의 이 계층적 구분이 정확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실, 사대부, 관리, 서민 이렇게 계층별로 향유하는 춤도 달랐고 또 이 규모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계층 구분이 약해지고 이 극장이 등장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극장은 극장 입장료에 따라서 이 공연자들이 출연료를 받게 되는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방금 말씀드린 1902년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원형 극장인 협률사, 1908년에 원각사로 이름이 바뀐 그 최초의 서양식 극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한제국기의 문화를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서양 공연 예술들도
이 극장과 함께 유입이 되면서 1881년 이모군란 후에 이 청나라에 의해서 서양식 나팔수도 등장을 하고요. 1900년에 이 12월에 왕립 군악대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학교에서 서양 노래와 춤도 보급이 됩니다. 이화학당이라든지. 네. 그리고 1905년 경성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의 이 영사관이 이제 건립이 되고요. 이 외교관들에 의해서 사교춤이 연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각국 영사들의 외교와 친선을 위한 무도회도 개최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조선시대의 유교 중심의 사고가 서구의 사상으로 이제 점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문화예술 전반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서구화, 근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대한제국기를 포함한 일제강점기의 문화인데요. 이 전통시대의 춤이 근대의 춤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대한제국기 황실의 제례무가 어떻게 연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대한제국기는 이제 황제가 되는 것이죠. 고종 황제라고 불리는데요. 이 조선 왕조의 악무가 큰 틀에서 유지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황제국이 됐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됐기 때문에 그 위상에 따른 규모가 더 이제 확대되는데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이제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제례했던 일무가 6일무를 연행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황제국으로서 천자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1901년, 1902년에 이 궁중 연양은 황제국으로서의 이 규모로서 이제 8일무를 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황실의 제의 중 이제 대사, 가장 큰 제사에는 이제 8일무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천신에게 지내는 이 원구제도 당시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낼 수 없고 중국에서만 지낼 수 있었는데 이 대한제국기에는 황실에서 원구제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 때에 아악일무, 소각일무가 조선시대와 비슷하게 연행이 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규모는 확대됐지만 이게 얼마 가지 않았다. 1901년, 1902년, 2년만 유지가 됐고 점차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이 대한제국기 황실의 제례무입니다. 이어서 대한제국기 황실의 연향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국기 황실 연향에 새로 등장한 정제 종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정제 춤사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역대 정제들이 집적되고 이 외연이 확장되면서 황제국으로서의 이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연 종목도 그리고 공연자의 수가 크게 확대가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제례와 똑같이 얼마 가지 않아서 축소되는 이제 현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창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향의 주인공의 격에 맞는 이제 왕인지 대왕 대비마마인지 이 연향의 주인공에 따라서 그 여령들이나 무동들이 이 창사를 바꿔서 불렀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궁중무는 이렇게 국가적 행사에 소규모로 연행이 되다가 궁중 여학의 강제 폐지와 민관화에 있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